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2월 18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또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0일에 10차 변론을 잡아놨었죠. 추가 정인, 원래는 이것을 서둘러 끝내려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추가 변론 세 사람을 잡았죠.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변론 기회를 잡았는데 그날이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날 윤석열 대통령 쪽이 신청한 구속 취소 문제 이것도 심리를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재판 준비 기일에는 원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0일에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원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직접 나가기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딱 하필이면 그날 오후 2시에 이 헌재가 그때 결정을 했죠. 세 사람에 대한 변론을 하겠다. 정인 세 사람을 불러서 이 진술을 듣겠다. 왜 하필 그날이죠? 처음에 이게 실수인가 했는데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열리는 걸 다 알면서도 그날 오후 2시에 헌재를 열겠다. 헌재에서 10차 변론을 열겠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10시에 서울 서초동에 갔다가 오후 2시에 이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일종의 호송차 그것을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시에 공판 준비 기일 뿐이 아니고 구속 취소에 대한 심리도 열리고 거기서 서로 발언도 하고 그럴 텐데 또 점심시간이 있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짜고짜 오후 2시에 우리는 결정을 했으니까는 거기 10시에 참석했다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오후 2시에 할 거야. 이렇게 문영배가 조금 전에 이 결정을 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9차 변론인데. 자,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방어권을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를 할 수 있는가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뭔가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방어권을 상당히 침해를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20일은 같은 날에 겹치니까는 형사재판하고 겹치니까 이것을 다음 주 화요일 25일로 미뤄달라. 5일 동안 뒤로 미뤄달라고 했는데 그걸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뭐에 쫓기듯이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고 요즘 이재명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여러 가지 험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다급해져서 그렇습니다. 강주에 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 시민들을 악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이 본인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헌재가 좀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는 다급하니까 아마 헌재를 뒤에서 막 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서로 친분이 있으니까. 문영배와 친분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자, 거기에 쫓겨서 문영배가 20일 날 오전에 그러면은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는 그 구속 취소 심리에 가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오후 2시에 우리는 시작할 거야. 우리한테 오든지 말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인 3명만 심문을 할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것을 법원에서 먼저 재판 날짜를 정해놨죠. 20일. 그러면은 만약에 실수로 했다면은 실수로 20일에 10차 변론을 헌재에서 열기로 했다면은 이것을 늦추는 게 당연하죠. 헌재에서 먼저 해놨기 때문에. 늦춰오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날 방어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오후로 잡았다. 그러니 그냥 그것을 연기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연기를 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은 자, 이 문영배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연기를 안 하느냐. 첫 공판 준비 기일, 그러니까 법원의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 자, 4시간. 근데 그 사이에 점심시간 있고 이 문영배는 공판 준비 기일만 이야기하지만 다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 취소 심리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그런데 그건 쏙 빼고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 10시니까 대충 하고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을 하면 돼. 그리고 혹시 거기 갔다가 뭐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안 와도 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변론 기일에, 그러니까는 이번 목요일 변론 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정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재판부가 자기들이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그 다음에 정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이 조지호는 지금 참석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해야 되는데, 그럼 일정을 다 바꿔야 되는데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 일정을 20일로 잡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20일로 자기들이 잡아놓고는 그 다음에 20일로 잡혔으니까는 정인 부르는데 차질이 있고 하니까는 안 돼. 연기 못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명하는 게 10차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정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3명의 정인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 뭐 참석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윤석열 대통령 쪽에 유리하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스케줄에 이재명이 다급해진 이재명 쪽에 쫓겼어. 이재명 재판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또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26일 날, 이 다음 주죠. 다음 주 바로 구형 때리고 3월에 선거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쫓긴 이재명의 편의를 봐서 헌재를 며칠이라도 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 속셈이 지금 뻔히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지금 일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하루에 2가지 재판이 겹쳐서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변호사들이 겹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에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15명이고 탄핵 심판 담당 변호사는 21명인데 2개를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사가 무려 13명입니다. 변호사가 겹치는데 여기 갔다가 서초동 갔다가 부랴부랴 이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2시까지 또 가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배경에 이재명의 조급증이 없으면은 그걸 빼면은 조급증을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 대본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얼마 전에 문형배가 편파적인 이 심리 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는 대본을 막 흔들었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대본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은 꼭두가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대본을 만든 사람들이 뭐 헌법재판연구관 한 6, 70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는데 헌법연구관들 대다수는 문재인 때 이렇게 뽑아놨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10명을 추려서 TF 만든 건 문형배가 뽑아서 TF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좌편향된 이 본인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는 그 성향이 비슷한 이 사람들로 TF를 만들어 놓고 그 TF에서 이 일종의 뭐 주문 같은 거 하청을 주는 비슷하게 해서 그 TF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는 큰 지침은 문형배가 내렸다. 이렇게 또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헌재 재판을 속전속결로 하고 내란 혐의를 뭐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내란을 빼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권을 제한을 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넥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이 문형배가 본인이 혼자서 하면은 너무 표시나니까는 밑에 TF를 만들어서 자기가 선임한 그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하청 비슷하게 줘서 거기서 뭐를 올리면은 그걸 그대로 자, 봐.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TF에서 만들어 온 거야. 이렇게 지금 일종의 이 커넥션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낮에 말씀드릴 때 오늘 9차 탄핵 심판에 그 참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탄핵 심판에는 불출석했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양쪽에서 2시간씩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리인단이 대신 하기로 결정을 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헌재까지는 갔는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안 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위해 헌재에 나왔으나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서 그냥 서울구치소로 복귀를 했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어서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차부터 8차 변론까지 쭉 헌재에 나왔지만은 오늘은 열리기 전에 도착은 했지만 열리기 전에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할 것 같다는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 기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낮에 설명해 드린 대로 저번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을 계엄 3시간 전에 삼성동 안가에서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지금 좌파 일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계엄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때 김봉식 서울청장이 헌재에 나왔을 때 어떤 가족사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좌파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결국은 계엄을 하도록 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섰죠. 그런데 TV조선 취재에 의하면은 가족사라는 것이 그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가정사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TV조선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자식은 물론 친조카도 없고 고령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래서 어떤 자녀도 없고 하니까 사심 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그때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국정을 마비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라도 죽기 전에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것을 김봉식 서울청장이 개인 가정사를 말했다. 이렇게 하니까 좌파에서 이걸 두고 김건희 여사가 그럼 시킨 거냐 이런 식으로 또 왜곡 선동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오늘 낮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참석하지 않고 헌재까지 왔지만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차 변론 때 갔다가 어쨌든 구속 취소 심의에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겠죠. 그날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서 그때 정말 왜 그 문형배가 그렇게까지 그날 20일 날 이번 목요일 날 무리하게 서두르는지 그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꼭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문형배는 그것을 끝으로 더 이상 심리를 안 하고 속전속결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국회에서 김현태 707 단장이 중요한 자기의 상관인 각종건이 해유를 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했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헌재가 불러야 됩니다. 김현태도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둘러 끝내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